2018년 8월 미국, 마이애미, 뉴올리언즈 등 10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 이 영화의 수익은 단돈 126달러, 약 14만 원으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14만 원이면? 자, 그런데 이런 흥행 성적보다 더 충격적인 건 무려 이 배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 있는 얼굴 중에 누구지? 자, 바로 할리우드의 최고의 연기파 배우였던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이었는데 말이죠. 네, 케빈 스페이시 대흥행 배우였죠. 자, 그는 세븐, LA 컨피덴셜, 아메리칸 뷰티 등 영화사의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로 등극, 연기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꽃길만 가면 좋으련만 내리막길 노선을 딱 타기 시작하는데 그 흑역사의 시작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배우 겸 뮤지컬 배우인 앤서니 랩의 폭탄 발언이 시작이었죠. 1986년 앤서니 랩은 뮤지컬 플레이풀 선즈에서 케빈 스페이시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당시 26살의 케빈 스페이시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그때 방침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랩의 용기 있는 발언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갔습니다. 1996년 케빈 스페이시가 직접 연출한 영화 알비노 엘리게이터의 현장 스텝, 그리고 미국 대표 정치 스릴러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진 8명 등 그동안 숨기고만 있어야 했던 그의 추악한 행각을 뉴스 채널 CNB에 알렸던 겁니다. 자, 증언에만 따르면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케빈 스페이시.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상습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케빈 스페이시는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들의 속속들이 밝혀지자 자신의 SNS에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한 사과문만 떡 올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삶의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제 동성애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글까지 남겨 팬들은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해 동성애자인 것을 밝힌 게 아니냐라는 비난일세. 대중도 그의 동성애 고백에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처럼 고공낙하, 끝없는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출연한 작품에서 아웃, 또 퇴출당하기 시작했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장장 시즌5까지 민주당 하원 의원인 프랭크 언더우드로 출연했지만요. 2018년 9월 시즌6 예고편에서 프랭크 언더우드는 2017년 사망했다라고 쓰인 묘비를 보여주며 그는 극중 돌연 사망한 걸로 정리가 됐고요. 게다가 올해 초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의 영화 올 더 머니에선 그가 출연한 부분은 다른 배우로 전격 교체해 무려 개봉 6주 전에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종입니다. 자, 여기 위기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기사 회생한 스타도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을 주름잡은 할리우드 스타죠. 영화 나인 아프 위크, 또 와일드 오키드 등을 통해 할리우드의 대표 섹시스타이자 꽃미남 배우로 등극한 미키 룻. 진짜 꽃미남이었네. 그의 등장에 영화 평론가들은 제임스 딘, 말론 브란도, 로버트 드니로를 이을 세계의 배우가 등장했다라며 입을 모았을 정도였죠. 자, 그렇게 전 세계 여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인기 절정을 달리던 그런데 미키 루크는 급 새로운 인생의 롤러코스터로 갈아탔습니다. 1991년 돌연 복서로 전향했는데요. 자, 복서의 꿈이 얼마나 컸냐면 영화 레인맨의 톰 크루즈, 또 펄프픽션의 브루스 윌리스가 맡은 배역이 그에게 먼저 제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 레인맨 펄픽션 다 대작이잖아요. 네. 아이고야, 아까워라. 하지만 한 경기 중에는 2번이나 실신하는 KO패를 맞이하기도 했고 특히 꽃미남 배우로서는 치명타인 얼굴 부상까지 얻으며 결국 어릴 적 꿈을 못 다 이루고 1995년 복싱 선수로서 은퇴를 결정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도전이었지만 배우 또 복서 어느 것 하나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약까지 손을 대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얼굴은 얼굴대로 망가지고 몸은 또 피폐해져가고 할리우드에선 누구도 그를 찾지 않는 상황. 그냥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에게 정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괴물 역을 찾는데 한번 출연해 보실래요? 부패와 범죄로 가득한 도시를 다룬 영화 신시티.
자, 이 영화에서 어머. 그는 추악한 괴물 마부 역으로 출연 섭외를 받은 겁니다.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미키 루크인지 몰랐어. 자, 그리고 이 영화를 시작으로 할리우드에서 퇴물 취급을 받던 그가 온미남 배우에서 잔혹한 악당으로 이미지 변신까지 대성공. 제2의 연기 인생을 시작 또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무려 약 20년 만에 말이죠. 이젠 천의 얼굴로 거듭난 배우 미키 루크. 근데 진짜 얼굴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슬프고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주변에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걸 또 극복하고 그런 거를 개성으로 만들고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올해로 환갑이 훌쩍 넘은 미키 루크 형님. 앞으로 더욱더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안. 뭐가 좀 너무 오래 했죠? 아, 나 3개나 했어요. 그럼 4개째 한번 해보세요. 그럼 5.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8위를 공개합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해 음악계를 쥐락펴락 인생 롤러코스터 수직 상승 중인 대세 뮤지션이 있습니다. 2017년 데뷔 싱글 앨범 보닥 옐로우로 미 유명 대중음악 싱글 차트 3주간 1위를 기록한 카디 B. 이만큼 파워 있게 랩하는 요즘 여성 솔로 보기 힘들죠. 근데 랩이 찰지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카디 B의 성공이 사람들에게 더 회자되는 이유, 바로 그녀의 남다른 과거 때문입니다. 1992년 뉴욕 라틴계 혼혈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의 인생은 산전수전 공중전 그 자체입니다. 16살 때는 미국의 거대 갱단 양대 산맥 중의 한 곳인 블러드갱의 멤버였고요. 멤버였어요? 헐. 조직원이었네, 조직원. 근데 그 갱단을 하다가 그러다가 18살 때는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마트의 캐셔로 취직합니다. 이때 마트의 매니저가 카디비에게 스트리퍼 직업을 추천합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춤, 노래하면서 돈을 벌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스트리퍼로 전향.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며 소셜미디어의 스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Fake money from our fake job.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뭐 이렇게 읊조리는 것 같지만. 기운이 있네. 이후 2015년은 미국의 유명 음악 채널에서 방영하는 힙합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 앤 힙합에 출연. 여기서 비글미 넘치는 모습과 거침없는 센 언니의 모습까지 보여줘서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그녀. Remember when you told me that I was just gonna be a stripper? Look at you now, watching me. 왜 그렇게 쌍욕을 해? 와, 근데 진짜 세다. 정말 세죠. 대박이다, 진짜. 자, 저 사건 이후에 스타성을 제대로 알아본 미국 거대 음반사 중의 하나인 애틀랜티 레코드사의 러브콜을 받게 됐고 지금의 성공 가도가 열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재미 동포이자 할리우드 톱 메이크업 아티스트 테일러 장 바바이안입니다. 그녀를 말할 것 같으면 미국 싱어송라이터 폴라 압돌, 래퍼 카니에 웨스트, 이제는 할리우드 배우로 거듭난 김윤진 씨까지 할리우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요. 와. 유명 패션 잡지인 보비, LB 등의 장 바바이안의 메이크업 팁이 실리는 건 기본이고 총 3권의 메이크업 책을 출판할 정도로 할리우드 메이크업계를 평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네. 자, 그런데요. 장 바바이안의 이런 영광이 더 멋진 이유. 아주 정석대로 꽃길만 걸어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4살 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 형편도 어려워져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결국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출해 도넛 가게, 세탁소, 심지어 친구네 옷장에 숨어서 쪽잠을 자며 노숙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마약에 빠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고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지. 어떻게든 제대로 살아야 돼. 장장 1년 반의 노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컴백 홈한 그녀. 종이 박스를 책상 삼아 공부를 해가며 모자란 학점을 채우고 무려 장학금까지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대부분 좌절할 만한 상황인데. 예, 멋지네요. 그리고 대학생이 된 뒤 학비 마련을 위해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 해본 거 맞아요? 메이크업에 굉장히 재주가 있네. 장 바바이안은 그 길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로 결심. 곧바로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에이전시 크루티에르 리믹비에 들어가기 위해 7개월을 문을 두드린 끝에 답변이 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긴 한데 뭐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무급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촬영장을 따라다니며 메이크업을 배웠는데요. 그렇게 20년 이상 한 우물을 파 메이크업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짱바바이안. 그녀는요, 어려웠던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기운이 떨어질 땐 닷새 동안 못 먹었던 경험. 건물 계단에서 자던 때를 떠올려요. 과거는 강력한 힘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4위를 공개합니다. 할리우드 미운 오리 새끼의 변신. 1981년 네덜란드계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소녀. 넌 하얀 편인데 왜 너희 엄마는 까매? 정말 너희 엄마가 맞아? 피부색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당한 소녀. 하지만 그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어릴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갔는데요. 하지만 배우의 길은 역시 쉽지 않았죠. 흑인을 연기하기는 덜 까맣고 백인을 소화하기는 덜 하얀데? 응? 이렇게 오디션장에서도 늘 차별과 소외를 당하던 그녀. 한 배역이라도 따기 위해 쪽잠을 자가며 몇 달씩 오디션장만 찾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그녀가 진짜 할리우드 영화 속 배우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누구지? 누구야?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바로 영국 왕실의 새 가족인 메건 마클입니다. 자, 메건 마클이 직접 밝힌 자신의 흑역사. 매번 오디션에서 떨어지자 생계를 위해서 한 문구 잡화점에서 포장 일을 하기도 했고요. 자, 결국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 꿈만 같던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훗날 이 작품은 그녀를 인생 역전시킨 작품이 됐는데요. 바로 2011년에 방영된 미국의 법정 드라마 슈츠. 변호사를 꿈꾸는 유능하고 매력 있는 법률 보조원 레이첼 제인 역을 맡게 된 거죠. 자, 그때가 바로 또 그녀의 인생의 변곡점을 찍는 타이밍. 해리 왕자가 드라마 슈츠의 애청자였고요. 특히나 그녀의 왕팬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2016년 한 지인이 소개팅을 주선했고 대박. 첫 만남부터 데스티니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2016년 11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사람의 결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 바로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 입성한 첫 유색 흑인 혼혈이기 때문이랍니다. 처음이구나. 자,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메건 마클의 어머니 쪽 조상은 미국의 엘라베마 농장에서 목화 솜을 따던 흑인 노예였고요. 아버지 쪽의 조상은 런던 윈저성의 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야. 영국 왕실이 멋있네요. 멋있게 느껴지네. 영국 왕실도 확실히 변하고 있네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파란만장 인생사 19 이번에 3위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구세주 메시 비망감. 현존하는 최강의 공격수라 평가받는 바로 그 이름, 리오넬 메시. 그의 고난사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강 노동자이자 지역 축구팀 코치였던 아버지와 청소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시.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요. 1995년 뉴웰스 올드보이스 유소년 팀에 입단해 유망주로 주목받았습니다. 메시는 날카로운 슈팅과 오랜 시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입단한 해부터 4경기 연속 팀의 우승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쭉쭉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드님께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입니다. 신장은 많이 커봐야 150cm 남짓일 겁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일 뿐더러 게다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돈은 매달 $1,000. 그렇게 안타깝게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가족들 모두 스페인으로 건너온다면 우리 쪽에서 모든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오? 설마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유소년 축구단에서 매 순간 최고의 플레이를 해온 메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세계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 B에서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입단 후 구단의 지원으로 꾸준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메시는 170cm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날렵한 드리블과 재빠른 플레이를 강점으로 삼아
유소년 축구계를 그야말로 평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 메시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느냐? 아닙니다. 2006년엔 독일 세계축구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요. 상대편을 팔꿈치로 가격해 47초 만에 퇴장. 게다가 독일과의 8강전에서는 벤치만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빈 강정이네 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 기대를 한다는 유망주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맞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별로여서 또 축구계가 기사가 세잖아요. 혹평이 막 엄청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묵묵히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2008년 유럽 축구연맹 리그에서는 보란 듯이 이 리그에서만 무려 23골을 넣으며 내가 바로 메시다를 보여줬습니다. 2009년엔 FIFA 선정 올해 선수상을 비롯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상은 모조리 휩쓸어버린 메시는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에게 구세주라는 뜻의 메시아라 불리게 됐습니다. (19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에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평생 의족을 착용하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첫 돌이 지나고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의족을 차고 다니고 하루도 빠짐없이 다리를 두꺼운 고무밴드로 조인 뒤 재활 운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약하지 않아. 정말 강하고 힘이 넘치는 소녀야. 그녀를 치료한 담당 의사 한마디에 큰 감동과 힘을 받은 그녀. 정말 그때부터 마음을 확 고쳐먹었습니다. 무한 긍정 소녀로 말이죠. 이후에 의족과 한 몸이 돼서요. 자전거, 하이킹, 수영 등 모든 스포츠를 섭렵. 그러다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바로 육상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더운 여름날이면 땀이 차서 의족이 빠지기 일쑤. 하지만 그녀는 육상 선수의 꿈을 향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21살이 된 에이미 멀린스는 결국 애틀랜타 장애인 스포츠 대회에서 미국 대표로 출전했고요. 100m를 15초 77의 완주. 그리고 멀리 뛰기는 3.5m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당시 멀리 뛰기에서 그녀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거 무사요? 그렇죠. 이후에 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상 선수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그녀는 알렉산더 맥비 런웨이에서 의족을 신고 당당히 모델로 서기도 했고요. 와, 멋있다. 육상 선수이자 런웨이를 걷는 모델 에이미 멀린스는 어느 인터뷰에서 인류가 만든 가장 큰 역경은 정상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